안녕하세요. 디지털 사진 사진영상학부 김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 JPG 압축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JPG는 모든 이미지 포맷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을 한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JPG가 압축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의 신체 구조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빛보다 색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특징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특징입니다. 먼저 이 빛보다 색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고양이 이미지의 색을 잠깐 변화시켜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변화를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기 값을 조금만 변화시켜 준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눈에 이 고양이 이미지가 변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인간은 색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빛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학자들은 이런 특징점을 이용해서 바로 JPG 압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압축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사용하던 색모델인 RGB 색모델을 YCbCr 색모델로 변환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 YCbCr 색모델은 그렇게 흔하게 사용을 하는 색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YCbCr 색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밝기값 Y와 인간이 가장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색값, 즉 색차 정보 블루와 레드 계열이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드실 텐데 왜 굳이 잘 사용하던 RGB 색모델을 YCbCr 색모델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냐 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밝기값과 색값을 따로 채널로서 만들어줌으로써 이 압축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장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색 정보만 따로 압축하는 과정을 바로 크로마 다운 샘플링이라고 말하는데요. 크로마 다운 샘플링은 인간의 눈이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색차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크로마 다운 샘플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4대 4대 4, 그리고 4대 2대 2, 그 다음에 4대 0대 0 비율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이 4대 4대 4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데이터도 지워지지 않는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4대 2대 2 비율인데요.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밝기값 Y는 그대로 두게 되고 인간이 가장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색차 정보인 CB와 CR을 각각 절반씩 삭제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4대 0대 0 비율인데요. 아까처럼 밝기값 Y는 그대로 두게 되고 색차 정보인 CBCR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삭제한 채 최소한의 정보만을 남겨두고 모두 압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색 정보를 압축하게 되면 아무리 둔감하다 하더라도 이미지에서 색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미지에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색차 정보를 줄이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의외로 원본과의 차이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빛과 그리고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색 정보를 통해서 압축하는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압축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8x8 블록화와 DCT 이상 코사인 변환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고양이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서 이 8x8 블록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8x8 블록화 과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미지를 모두 8x8 사이즈로 모두 구역을 따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진 이미지에 DCT 이상 코사인 변환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DCT 이상 코사인 변환이란 이미지를 저주파와 고주파 부분으로 나눠주는 변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저주파와 고주파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의 저주파는 여러분들 이미지의 배경색을 보시게 되면 색이 굉장히 단조롭고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의 전체적인 부분은 바로 저주파라고 하고, 이 고양이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혹은 색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바로 고주파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왜 굳이 이미지의 저주파와 고주파로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부분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미지의 가장 디테일한 부분인 고주파 부분을 없애줌으로써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지우더라도 인간은 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에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DCT 이상 코사인 변환이 된 이미지의 고주파를 지워주는 과정이 바로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PG는 총 8가지 과정을 거쳐서 압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 과정을 뽑는다면 바로 크로마 다운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과정 모두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이용해서 압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빛보다 색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특징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압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크로마 다운 샘플링은 색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고, 양자화는 디테일한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 정보와 디테일한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JPG를 이용해서 이미지 포맷을 했을 경우 디지털 풍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좌측에 JPG 포맷이 있고 우측에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각각 확대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JPG 포맷이 뭔가 거뭇거뭇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디지털 풍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풍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JPG 포맷 중에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의 디테일한 정보를 소실시키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풍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JPG는 왜 손실 압축 방식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크로마 다운 샘플링과 양자화가 한 번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압축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비손실 압축 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